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하고 아주 재미난 물건이에요. 그리고 호감되는 물건입니다. 자, 우리는 불안정한 근로소득 대비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갈망합니다. 그로 인해 경매 물건 중에 수익형 부동산을 눈여겨보게 되죠. 그 중에 상가 혹은 공장을 취득하여 월급 대신 월세 수입을 만드는 것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중 공장 경매는 토지까지 전부 소유할 수 있어 월세 수익과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경매를 못합니다. 왜 못해요? 비싸요. 너무 비싸. 최소 10억, 20억, 많게는 100억 단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꿈도 못 꾸는 금액이라 공장 경매는 혹은 공장 취득은 나와는 다른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 빌라나 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이런 상식을 벗어난 금액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원룸 빌라보다도 싼 금액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경매의 토지 면적은, 이 공장의 토지 면적은 800평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감정가 5억부터 시작했어요. 5억부터 시작한 공장 경매 물건이 끝없는 유찰을 통해 현재 최저가 9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1억 9천이 아니라요, 그냥 9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내 작은 종잣돈으로도 충분히 공장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 6125번 경매 물건입니다. 자, 입찰일은 2023년 9월 14일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검증할 시간. 자, 경상남도 산천군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이고요. 자, 토지 면적이 우량합니다. 와, 말도 안 되죠. 852평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면적은 124평이죠. 감정가 약 4억 7천만 원부터 시작한 이 공장 경매가 끝없이 유찰돼서 안 사고요 유찰돼서 현재 감정가 대비 21%인 9,800만 원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룸 빌라보다도 쌉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우리 토지 평당가 그럼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죠. 현재 감정가 최저가는 9,800만 원입니다. 나누기 852평이죠. 토지 면적 852평 하면 평당가는, 토지 평당가 얼마죠? 11만 원입니다. 공장 토지를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평당 10만 원대에 산다는 거예요. 11만 원. 이 정도 가격이면 오지, 산속, 도로가 없는 아예 맹지, 앞으로 수천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절대 개발되지 않는 곳, 그런 용도의 토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설렐 수 있는 금액대이긴 합니다. 자, 이런 경매 물건이 4억대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4억 7천 정도에 진행하다가 쭉쭉쭉쭉 유찰되다가 누가 3억대의 낙찰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대금을 안 냈어요. 미납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매가 진행되겠죠? 쭉쭉쭉쭉 나오다가 누가 2억 2천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미납했어요. 그렇게 또 진행하고 불허가 뜨고 미납 뜨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가 현재 23년 9월 14일에 입찰 1억 미만 9,800만 원대의 입찰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대금 미납과 불허가 사유 등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 공장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노후화돼서 쓸모없는 공장인지 사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장은 총 3필지입니다. 135-1전, 135 공장 필지, 그리고 135-2 전 필지가 총 3개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공장 135필지 공장 용지랑 135-2는 이 노란색 보이세요? 이 지렁이 같은 거? 이게 현황상 도로입니다. 현황상 도로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135-1필지 전이 있죠. 얘는
해당 필지와 붙질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로가 없죠. 얘는 맹지로 보입니다. 나머지 필지는 도로가 붙어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로는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 1개동, 2개동, 그리고 여기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공장은 총 2개 동이 있고요. 면적은 65평, 60평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딱 아시겠죠? 사용 승인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보여지죠.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이는, 얼마 되지 않는 공장 건물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층고 높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선호하는 층고 높이는 6m 이상을 선호해요. 그래야 호이스트 등을 설치를 해서 무거운 짐들을 막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층고 높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들을 모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 판넬, 이 한 판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가 요렇게가 한 판넬, 판넬입니다. 통상 이 판넬 한 판이 1m예요. 그러면 총 4m 정도 되는 창고 2개동이다. 6m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층고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설치는 다소 어려울 걸로 보여진다 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장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아니, 뭐 9천만 원짜리 공장 사는데 층고 높이를 왜 따져요? 그냥 물건만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상태가 이 정도만 한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우리 총 3필지 나왔다고 했죠? 공장 필지 빼고 전으로 나온 필지예요. 76평짜리입니다. 근데 뭐 경작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전혀 보여지진 않고요. 관리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경작행위 불가능해 보이고요. 추후 토목공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아, 이거 뭐죠? 1376평짜리입니다. 제가 아까 맹지라고 약간 살짝 말씀드렸던 필지 있죠? 그냥 산입니다. 농사 짓는 땅 아니죠. 해당 필지는 양성화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깎아야 되는 것들도 많이 깎아야 되고요. 경사도 너무 높아서 건축 인허가도 안 나옵니다. 자, 해당 필지는 추후에 수익 선정에 있어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고가 17평 정도 되는 창고인데 이게 매각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이거는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야, 이거까지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전 소유자 혹은 채무자분이 더 쓰겠다, 철거 못하겠다 이러면 뭐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법정지상권에 다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걸 철거할 수 있냐 철거를 못하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토지 주인은 이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땅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실무에서는요, 이거 보세요,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럼 임대료 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하게요? 통상 실무에서는 죄송한데 그거 그냥 폐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냥 놓고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쓰던가 아니면 철거하던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누가 봐도 사용 수익화 가능하고 고가의 비용을 둬서 설치한 물품이야.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지 않겠죠? 전 소유자분도. 이럴 때는 제가 중고로 살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전혀 없이 사용 수익화를 가능하다. 관정도 나와 있고, 그럼 수도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저온 창고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는 부합물과 부속물이라고 있습니다. 자, 부속물은 현 채무자 혹은 점유자 분들이 필요로 하에 설치한 가전, 가구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혹은 이동이 가능한 부동산들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 저온 창고 이것도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속물로 판단, 제외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져가시거나 아마 적절한 협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단, 이런 것도 있어요. 부합물로 부속된 부동산들. 뭐냐면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장이나 빌트인 등 회수가 불가능한 부동산들도 있겠죠. 이거 떼가면 기존 부동산에 훼손을 줘요. 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합물로 판단, 동시 매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저온 창고는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가져가실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매각에는 제외됐다. 자, 여기까지 이미지를 봤고요. 입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경남 산천군에 위치해 있으면서요,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 남원시, 순천시 등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구성된 입지로서 선호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리산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요, 이렇게 오토 캠핑장, 펜션, 식당, 이런 상업시설 등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매물건지의 입지 구성이 어떤지 거리뷰를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우리 경매물건까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로 조건이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또 좁아져. 그죠? 도로 조건이 일부 협소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오지로 보여진다. 가는데 뭐 공장, 창고용지 뭐 이런 거 잘 안 보이시죠? 이런 팔각정 같은 거만 보이고, 주택이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네요. 이렇게 주택 등이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물건지로 진입하는데 도로 조건은 아주 협소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약 4m로 보이는데, 자, 공장 용지로는 일부 적합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쭉 올라가 볼게요. 오, 이미지가 바뀌었죠? 자, 우리 물건은 여기 있다. 아까 요 두 개 동 보이세요? 요 두 개야. 산 속에 있어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분묘입니다. 분묘. 자, 뭔가 또 쎄하죠? 또 뭔가 좋다 말았네 뭐 이런 또 얼굴이야. 또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떤 걸로 하고 계시는지 안 봐도 합니다. 자, 현재 도로폭은 약 4m 안팎으로 되는 폭을 쭉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쭉 타고 올라왔는데 공장용지로는 일부 적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특수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6m 도로폭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는 산이에요. 그냥 산입니다. 글 쓰는 거 좋아하시거나 시 쓰는 거 좋아하시거나 명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딱이죠.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장 옵션을 보면서 필지도 한번 볼게요. 그 외 사항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산이 135, 중산이 135-2, 중산이 135-1. 자, 공장용지 400평이고요. 전 76평, 그리고 전 376평, 합계 852평이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 필지의 용도 지역은 누구나 가장 선호하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어요.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소재해 있지만 현재 봤을 때 토지 면적은 852평이다. 평당 11만원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요,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폭삭 망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면서 말씀드렸죠. 실제 투자 가치가 적합한 토지 면적은 공장용지 약 400평입니다. 이 400평을 보고 평가하셔야 돼요. 그 외에 지목상 전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 두 개 필지 있죠. 합치면 한 440평 정도 됩니다. 이 해당 440평의 전 토지 영지는 경사도도 상당히 높고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수풀이 울거져 있기에 현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평당가 아까 전에 계산했는데 10만원이었죠? 10만원대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평당가 2배 높여서 20만원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시세가 적정한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조사는 제가 좀 이따가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필지가 전이죠. 이러면 해당 필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경매물건을 입찰하시려면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셔야지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입찰 전 시군읍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에 발급되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건물은 총 2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64.93평, 59.23평. 아까 공장용지 2개 봤죠? 창고 건물 2개가 나와 있고요. 매각에 포함됐고요. 자, 2003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사용 승인돼서 큰 하자는 없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 07월 07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 최초 설정된 권리죠.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로 부합되니까 해당 근저당부터 전부 소멸, 권리상 다 지워집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면요. 박대모 씨가 있는데요. 전입일자 2016년도 10월 19일,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도 7월 7일. 선순입니까? 우순입니까? 수순이죠. 임차인 또한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는 그런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시세보다 싸게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주변을 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주변에 제가 보니까 공장용지는 매매가 없었어요. 자, 토지만 나와 있는 시세 있죠. 자, 임야 말고 전만 볼게요. 임야는 개발에 대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전 용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 우리랑 똑같은 용도 지역에 있죠. 토지 면적은 750평 정도가 됩니다. 얼마 나왔어? 평당 5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용도는 평당 13만원대에 나온 것도 있네요. 전 공장용지 50. 그러면 우리 한번 시세 우리 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세는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주변에 평당 20에서 한 50만원 사이로 측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개발 불가한 토지 있었죠. 그러니까 850평을 놓고 토지 면적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 불가한 토지 있었죠. 전으로 된 440평 제외시킵니다. 과감히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그럼 개발이 가능한 땅 400평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용지. 자, 400평 곱하기 주변 시세 10에서 50이니까 우린 공장용지니까 평당 30만원 정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정시세는 얼마입니까? 1억 2천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 토지만 계산했죠. 위에 건축된 건축물 공장용지 2개 동 있죠. 124평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개 동을 감안했을 때 약 그냥 아예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최소 5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약 1억 7천 정도의 시세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약 9,800만원대의 최저가로서 일부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계산하는 거 뭐 있었어요? 전 440평은 서비스입니다. 그냥 위에 그 뒷산들 그 다 내 거고요. 뒷산에 가셔서 뭐 경작 심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일부 경사도 좀 낮지만 수풀이 무거진 전필지 하나 더 있죠. 좀 작은 거. 그게 몇 필지였죠? 한 70평대, 그죠? 76평대 전필지는 내 거. 그거는 토목공사 좀만 하면은 경작행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소유하고 싶은 공장 경매 물건을 제가 대자공시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평대는 약 800평대이며 공장 운영과 함께 경작행위도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큰 수리 및 보수 작업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 보이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입니다. 감정가 5억에 시작한 경매 물건이 끝없는 유찰을 통해 9천만원대의 최저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세 대비 약 50% 반값에 취득할 수 있기에 매력적인 경매 물건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당연히 달콤한 향기 속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 경매 물건의 단점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단점은 고립된 입지성입니다. 그냥 아무도 오지 않는 허벌판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장들은 공장들끼리 혼재되어 있어야 상생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출하는 공장이 금융공장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고요.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완제품 혹은 제조 공장에게 문의해서 수익 구조를 좀 더 다변화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직원 식당, 기숙사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고요. 나홀로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공장에 있어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는 용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건축법상 고시되어 있는 진입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 즉 일부 사도를 끼고 있어 사용 수익함에 있어 일부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 주인들이 길을 막 막거나 임의로 막거나 공장 운영에 차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공장 허가 당시에 주 도로를 해당 도로로 허가를 받았기에 진출이 및 공장 운영에 대한 지장을 주진 않죠. 단 추후에 신축 및 개축 등에 있어 일부 제약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요 개발 여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요, 경매 개시 결정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 있죠, 감적 평가 당시의 그 사진들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4년 전 사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매우 신뢰하기가 어렵죠. 현 경매 물건은 지난 차시에 약 4명이라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았으며 전부 대금 미납 및 불허가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현황상 상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화재가 나서 창고 2개 동이 전부 전소되어 있거나 혹은 이번 장마 때 침수 피해를 가졌거나 아니면 막대한 악성 산업 폐기물 등이 버려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 철저한 임장조사가 선행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와, 권리상의 문제 없는 경매 물건인데 1억 미만이라니, 미친 듯이 유찰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니 너무 싸다, 아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묻지마 투자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임장 활동과 시세 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요 최대한 보수적인 시선으로 오늘 경매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근데 금액이 너무 싸서 매력적이긴 합니다.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수년 전 사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가보면 다른 데 공장이 막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진입로도 포장도로로 바뀌어서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일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요 수익성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울에 사시면 너무 멀어. 너무 멀죠? 너무 멀어. 지리산 가셔야 돼. 도 닦으러 가셔야 된다고요. 너무 멀어. 그래서 오늘 참고 용도로만 봐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장TV는 실전 투자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투자 그 외에 개별 물건 추천을 통해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교육, 컨설팅, 문의, 그리고 투자 상담회 같은 거를 조금 받아보고 싶다,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찍어드린 번호 있으니까요. 해당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대장TV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선후배 투자들과 든든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대장TV 카페를 통해 추가적인 내용도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물건과 우량한 경매 물건과 히스토리를 가지고 같이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